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수사를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 중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수사는 과거 일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 검찰이 미뤄왔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배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경찰도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적폐 수사건,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건, 이재명 당선자를 향한 수사건,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대통령 돼서 또 똑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오른팔이 항상 한동훈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법에 대한 신뢰를 당파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건 수사라서 대단히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저는 정치적인 면만을 말씀드리면 이게 양쪽 강경파한테 먹을거리를 던져주는 것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운규 전 장관이 직권남용이나 이런 죄를 범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 이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도 여러 가지로 변화의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데 강경파들은 치고 나올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한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사실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에서 연수받는 검사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검찰 15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늘려갖고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그런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정권 때 정권에 친했던 그 검사장들을 글로 보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쪽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정권에 충성한 사람들을 쓸 수 없다는 게 있겠지만 이쪽에서는 당연히 인사보복이라고 주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번 정권도 다시 어쨌든 자기들 그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검사들을 써서 수사를 한다고 주장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이 벌어지는 거고 또 이 국힘 지지층이나 국힘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정당한 이 법에 따라서 수사하는 거고 만약에 수사해서 죄가 없으면 그만 아니냐 당신들도 직권남용 가지고 얼마나 많이 수사했냐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법적으로 어느 쪽이 옳은지 그런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여야가 대충돌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시작하고 단행했던 인사들 보면 정말 검찰 위주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 중용을 했던 이유가 몽골 기변식 수사를 계속 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뭐 보복수사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 남짓 만에 검찰을 동원해 사정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께
정치 보복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적폐청산 그리도 좋아하던 민주당 아닙니까? 자기들 정권 5년 내내 검찰을 협박해 두었던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민주당이 보복수사 운운하며 뻔뻔하게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지나서 이제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거를 놓고 싸워야 되느냐. 저는 이거를 지금 한동훈 장관 임명하자마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검사들 다 귀양 보내고 이거 하면은 그건 전쟁하자는 겁니다. 사실 뭐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에 있어서는 지금 13개 산하기관의 장을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압력을 행사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시작이 된 것은 김태우 전 조사관의 이제 그 양심 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요. 환경부의 김원경 장관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미 이에 대해서 양심 선언 등이 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정치 공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조금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놓을 것이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적어도 산업부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동안에 민주당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한전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흑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이 한전 적자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탈원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적자가 누적된 것이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적자로 계속 쌓아뒀다가 딱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값을 올리긴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걱정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전기값까지도 오른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국민들이 정말 이 물가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전기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될 텐데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김 교수 말씀대로 민주당이 이걸 갖고 정치 보복이다 뭐다 하고 뭐 윤석열 정부를 공개하고 하는 건 옳지 않다. 그거는 자기들이 지난날 문재인 정권 때 한 것을 되돌아보자 이거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권의 사람들이 2,000여 명을 수사를 했습니다. 잡아갔습니다. 그저 구속시킨 사람 해도 200여 명입니다. 그 사람들 다 자기네들 정치보복 당했다고 그래요. 억울하다고 그래요. 다. 억울하다. 정치보복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건 정치보복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자기네들 물고 늘어갔잖아요. 그러한 민주당이 지금 백운규 장관이 구속영장 신청하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들고 나오는 거는 그건 진짜 염치 없는 짓이에요. 염치 없는 짓. 오히려 공정하게 정말 법대로 잘 수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혹시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잘 지켜보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뭐 정치 보복이다 무슨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이가 장관 되자마자 잡아넣는 거다. 아예 한동훈이가 검찰에 있을 때 지난 정권 사람들 200여 명이나 구속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무슨 뭐 지금 또 정치 보복한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 이 말이냐 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전 정권 사람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또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 시작되는구나, 사정정국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볼 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0년간 우리는 더 많은 적폐청산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솔직히 어떤 대통령 하나는 전체를 좀 믿고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정부에서도 한상혁 방송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못 오게 했어요. 물론 국무위원이 아니니까 못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안 오는 것은 어쩐지 정치보복의 냄새가 난다 이거죠.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못하게 연락이 왔다. 물러나란 소리 아닙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가 달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자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한편으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 보복 수사로 저는 보는 거예요. 좀 무슨 찌질하고 쪼잔한 것 같습니다. 그 방통위원장하고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내년 7월 이렇게 되는 걸로. 그럼 법대로 지키는 게 맞죠. 예. 그런데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시킨다. 소위 말해서 왕따를 놓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정말 쏙 좁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폭넓게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싸움 하듯이 네 편 내 편 나누는 건 온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또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물러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김대중 정부는 어쨌냐, 문재인 정부는 어쨌냐, 이걸 따지기 전에 좀 이제는 그만하자 이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법대로 조치를 하지만은 깨끗하게 속전속결을 해서 정리를 시키는 것이 또 미래로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백윤규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어느 정권도 과거 정부에 대해서 정치 보복하겠다고 시작한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아니 그럼 그때 덮은 사건이 있고 법률적으로 틀렸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가 그것만 하겠다고 했는데 다 나중에 보면은 정권 잡을 때마다 상대방 쪽 잡아넣고 이렇게 됐거든요. 국민들이 신물이 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거 주장하면 또 국민들은 니들은 했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좀 더 멀리 보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거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초기 2년 동안 열심히 적폐청산을 했습니다.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됐어요. 민주당이 그거 하다가 정권 교체 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때야말로 탄핵 지나고 정말 보수 지지층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으면 어떤 통합의 정치를 했으면 하고 바랐을 텐데 법이 어긋난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 하다가 정치가 다시 후퇴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검사들이 너무 전면에 배치돼 있는데 과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덮은 것만 찾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들도 사람인데 이 공을 다투게 되고 뭔가 하나 더 하고 싶고 하다 보면은 또 민주당에선 반발하고 하면은 나중에 가면 대통령도 그걸 브레이크를 못 걸게 됩니다. 초반에 잡아줘야 되고 저는 이거 시작해서 가면 민주당도 적폐청산할 때 지지율 엄청 높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쭉 높아질 겁니다. 보수층에서 역시 잘 데려왔다. 민주당 저놈들 좀 당해봐라. 하다가 1년, 2년 지나가면은 한 게 뭐냐 이렇게 될 건데 이거 하기 시작하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와이스 정권이 딱 그랬잖아요. 하나의 척결하고 엄청난 사정을 하니까 90%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경제가 망했어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딱 그 길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야 정의, 머리를 맞대고 경제대책, 물가대책 이런 걸 따질 때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